자, 오늘 신규 확진자 634명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에서 602명이 나왔고요. 해외에서 3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64명, 경기 179명, 인천 24명, 이렇게 수도권에서 467명이 나왔습니다. 부산 27명, 경남, 전남 각각 17명씩, 그리고 울산에서 16명이 나오면서 비수도권에서 135명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비율이 77.6%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143명, 그리고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 수가 총 2,009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 수치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제가 오히려 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검사 건수가 옛날만큼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검사 건수가 목요일 날에 거의 3만 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을, 그래서부터 쭉 보면은 오히려 검사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검사 건수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충분히, 감염된 사람을 다 못 찾아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떤 날에 주말이 많이 모여 있거나 휴일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검사가 안 돼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자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또 좀 주목해 볼 것은 여태까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수도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비중이 커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의 확진 상황이 다소 그래도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된다고 하는 점에서 사망자는 거의 하루에 1명 수준. 그 다음에 위중증자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확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서 이 점에서는 방역당국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소 거리두기나 또 마스크 착용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의 시점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시점인데요. 이제 그래도 꾸준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1차 3만 명 정도, 그리고 접종 완료자까지 하면 이제 1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마무리했고요.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 접종이 넘었고요. 화이자가 367명, 그리고 얀센이 112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해서 인구 대비 29.6%가 1차 접종을 마무리했고요. 접종 완료자는 지금 450만 명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모더나 아주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1차 접종하고 이제 2차 접종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얀센 백신 마무리하신 분들 포함해서 2차 접종 완료자가 한 450만 명 정도 됩니다. 한창 예방접종 속도가 높아졌을 때랑 비교하면 살짝 떨어지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6월 말까지 정부가 예정되어 있던 1차 접종, 2차 접종의 예정자들이 1,3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서 1,500만 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초에 목표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목표 달성을 했고, 그리고 들어오기로 했던 백신 물량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방역당국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애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백신 접종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이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좁혀서 델타 변이를 보는 시각차 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질병청과 중대본의 시각 차이,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의 시각 차이를 좀 보도를 해드리고, 세 번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시각차까지 짚어보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보는 그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대본에서는 국내 유행 상황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상황이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을 한 것에 비해서 질병관리청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 그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중대본에서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연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충분히 국내에서는 델타 변이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어제 그렇게 또 브리핑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겉보기로는 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대본 같은 경우에는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까지도 같이 아울러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어왔던 거리두기를 지금 사망자 숫자라든가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이 3분의 1 정도 전 국민 대비 3분의 1 정도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역 완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7월부터 일단은 영업 재개에 방점을 찍은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정부 여러 조직들 중에서는 방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곳이잖아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방금 설 교수님께서도 짧게 브리핑을 해주셨듯이 국내 유행 상황이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긴 하지만 외국에서 델타 변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케이스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푸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정부 안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의견을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시민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강량구 기자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둘 다 중요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대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일단 좀 전환을 해보는 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네. 필요하고 특히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영업을 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던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걱정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 접종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본격적으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아질 분들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확진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방역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과중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재개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새 거리두기 개편에 동의는 하는 편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소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델타 또는 델타 플러스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체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불안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외국의 백신 접종이 먼저 많이 된 그런 국가들이 실제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들과는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국민들께서 제기하면서 불안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는 염려해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가고자 하는 바,
그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소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 점에서 그런 것이지 실체적 위험으로서의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조금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불안, 저는 그것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 교수님과 제가 걱정하는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그냥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방역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7월 달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급격하게 거리두기 완화로 늘어나게 되면 확진 환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일은 드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확진 환자 숫자가 예를 들어 지금 600명대인데 700명대, 800명대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정부나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7월 말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50대 이하의 백신 접종 일정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의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거리두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수준에서 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불안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높아진 만큼 추후에 발생하는 확진자 수나 위중증 환자 수를 좀 봐가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보는 언론의 시각차에 대해서는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6월 24일자로 나온 기사고요. 임선영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옆에 걷기만 해도 감염, 무시무시한 델타 플러스 전염 경고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또 BBC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델타 플러스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Scientists say too early to tell risk of COVID-19 variant라는 기사인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둘 다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두 기사의 제목을 보면 중앙일보의 제목과 BBC 제목 똑같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독자들에게 알리는 첫 기사입니다. 한국 언론과 그리고 BBC의 수준 차이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은 옆에 걷기만 해도 가면 무시무시한 델타 플러스 전염 경고.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보고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저렇게 붙였냐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접촉을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접촉을 했더니 두 사람에게 다 동시에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접촉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주류종인 GH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으신 분들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분 정도 혹은 몇 초 정도, 몇십 초 정도 대화를 나누거나 옆에 서 있으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네. 전파력이 높아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네. 저는 마스크까지 뚫고 전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겠죠. 그때 같은 공간에서 몇십 초 동안 있었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를 저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BBC 기사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일단은 중앙일보와 비교했을 때 과학자들의 논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최전선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논평을 굉장히 많이 실어 놓았고요. 자, 그리고 그 전반적인 기사의 기조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신중한 기조예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이언티스트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위험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무조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인도에 이미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라고 확증적으로 볼 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를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 수명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를 담은 BBC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하나씩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델타 플러스 변이가 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에서 플러스 한 개의 변이가 더 생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델타 변이는 4개의 중요 변이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델타 플러스는 한 개의 변이가 더 있으니까 총 5개의 주요 변이가 있다는 거죠. 추가된 한 개의 변이는 417번째 아미노산에 변이가 생긴 건데요.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알지닌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긴 면역의 항체가 잘 인지를 못해서 이 변이는 우리 몸에 있는 중화 항체를 좀 비교적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영어로는 It was reported to have immune evasion property. 그러니까 면역을 다소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델타 변이는 4개의 변이, 중요한 변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이가 뭐냐면은 D614, 614번째 아미노산의 변이가 생긴 D614G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GH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GH. 이 GH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종의 델타가 되기 위해서 3개의 변이가 추가가 되면서 총 4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GH가 될 때 언제 GH가 됐느냐 하면은 우한에서 나온 최초의 바이러스가 D614G라고 하는 변이를 만들면서 GH 폼이 됩니다. 이때 GH 폼이 될 때 학문적으로 확산 속도가 우한의 초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6배에서 10배,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600에서부터 1000% 정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델타나 남아공이나 이런 거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1.7배, 그러니까 17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출연해달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 방송에나 안 나가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방송국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출연했던 방송국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0년 작년 12월 29일 날 JTBC에 아침에 제가 출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날 뭘 다뤘느냐 하면은 영국 변이를 다뤘습니다. 지금은 알파 변인 거죠. 앵커의 질문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영국 변이라고 하는 거를 델타 변이로 바꾸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앵커 질문입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까지 결국 상륙했습니다. 첫날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최고 70%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변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큰일 났다는 거죠. 1.7배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어제 저희들이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영국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주류 변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류 변이체는 GH4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아니 GH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6배에서 10배 많으니까 주류 변이체가 금방 이루어졌다. 즉
이태원발 폭발적인 양상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는 채 석 달이 안 되고 나서 전체 국가를 GH 변이가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GH가 지배한 상황에서 영국 변이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GH 변이가 여기에 있고 영국 변이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데 10배에서 6배에서 10배도 아니고 끼캐자 1.7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언제 따라잡느냐고.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어느 천년에 따라잡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 1.7배 정도 기존의 변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게 어느 천년에 지금 주류 변이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과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은 언론에서 굉장히 과장해서 공포를 부추기고 있고 중앙일보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메인에 거의 하루 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전부 추론입니다. 아까 BBC 기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논조입니다. 그러는데 중앙일보는 전부 추론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결론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론을 뒷받침할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서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이 프로그램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위험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과장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조를 BBC처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좀 보면 베스트 댓글 제가 좀 보면은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더 번지기 전에 공항 닫고 방역 단계 올리고 끝내면 어떻겠느냐. 뭐 약간 이런 기조들의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사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식으로. 위험이 아니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위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그런 대응들이 있으면 크게 이제 안 좋은 대응이 뭐냐면 지금의 방역 당국의 대응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포라든가 혐오를 자극하면서 더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동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닫으면 또 닫았다고 아마 분명히 또 비판 기사 쓸 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신 맞아도 소용없는 거 소용없다는 아니냐. 식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 영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 그러니까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두 나라가 인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본산지인데 공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잡고 있어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팩트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망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 맞은 사람들은 보호가 되고 있고 백신 안 맞은 1,300만 명의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진 환자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양상이 예.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 교수님이나 제가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 진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바이러스고 그리고 그 위험이 우리나라 시민들 공동체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시점에서의 팩트를 당연히 전해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이럴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댓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기사의 댓글을 쭉 읽어보면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기사가 주는 공포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댓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댓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질병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대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질병청이 방역 상황에 대한 것, 또 백신 접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 델타 변이가 이러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 접종, 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못된 언론 보도가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언론의 나쁜 보도 행태를 말씀드리는 거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 또 영향력이 큰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저희들이 BBC와 두 개의 기사를 동시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언론이 선동을 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방역 당국의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반기에 백신 접종 일정이에요. 자,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과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못 맞을 백신이라고 욕하는 바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춰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의 희귀혈전 부작용의 위험을 가장하면서 그 백신들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면서 또 백신 접종이라던가 혹은 백신 접종 연령대에 같은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었어요. 왜냐하면은 언론이 선동을 하고 거기에 일부 시민들이 따라가서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질병관리청 관료들이나 보건복지부 관료들이나 중대본 관료들이 위축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설대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 방향이 아니다라고 해도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하다가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4월 달이나 5월 달에 1,500만 명 이상이 접종되었을 백신의 지금까지 계속 백신 접종을 못하고 일정이 늦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심을 자극하니까 또 섣부르게 부스터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